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이제 통신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IIoT나 인더스트리 4.0은 기존의 OT 기술과 IT 기술의 결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실제 이때까지 산업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뭐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생산 현장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ERP와 같은 시스템에서 둘이서 연계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IoT가 나오면서 이제 산업 현장에 있는 아주 로우 레벨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형식이든 뭐 가공을 하든 가공을 하지 않든 PLC를 통하든 엣지 게이트웨이를 통하든 직접 연결이 되든 어떤 형식이든 ERP에 올려서 ERP에서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빅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그걸 사용을 하겠다. 사용을 하는 것도 뭐 간단하게 현장의 유지보수에 사용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새로 짓는 공장의 효율을 주든 아니면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 사용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사용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보는 IIoT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와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이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가장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데이터에 손실 없이 이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하나의 이슈는 기존의 공장을 그 IT 레벨에 손을 안 댔던 거는 가장 중요한 보안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해결한 다음에 이것을 연결해서 서로 좀 더 잘 운영되게 할 것인지 그게 저희가 보는 가장 중심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사용자에 따라서 유의미하다 아니면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판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현장에 있는 로봇 컨트롤러의 CPU 온도를 기존에는 PLC가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IoT가 연결되면은 온도 컨트롤러의 온도든 아니면 가동률이든 유유 시간, 뭐 고장 시간 모든 걸 다 체크해서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을 거라고요. 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로봇 컨트롤러의 CPU의 온도는 100대가 있으면 100대가 다 거의 다 유사할 건데 같은 이게 환경이니까. 만약 한 대의 온도가 높다 이럴 경우에는 유지보수하는 인력의 입장에서는 저 한 대의 로봇 컨트롤러에 팬이 고장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품이 고장나서 조금 그 짧은 시간 내에 로봇이 고장날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받아서 공장 유지보수하는 분은 100대의 로봇 중 그 한 대만 집중적으로 유지보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비포 서비스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또 즉시 사용 가능하지 않고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향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로봇 컨트롤러의 가동률을 볼 때 100대의 가동률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로봇은 가동률 30%도 안 될 거 있고 많은 건 70%가 넘는 로봇도 있을 거라고요. 네. 가동률을 종합해서 그 공장을 설계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그 디바이스의 숫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비용이니까요. 아, 디바이스의 숫자를 줄이는 거. 예. 예. 서버 드라이버 한 개를 줄다거나 모터를 하나를 줄이면은 공장을 건설할 때마다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에너지도 좋고. 그렇죠. 예. 유지보수하는 사람도 당연히 더 줄어들 것이고. 네. 예. 그래서 가동률의 모든 데이터를 다 받은 다음에 몇 년 동안 축적한 다음에 공장을 새로 건설할 때 어떤 로봇과 어떤 로봇은 합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공장을 새로 설계할 때 백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IoT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즉시 활용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향후에도 활용 가능하다. 그런 데이터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이건 저희 회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트워크 통신은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것은 장비 간의 통신일 수도 있고 네. 장비와 엣지 게이트 간의 통신일 수도 있고 엣지 게이트웨이와 클라우드의 통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최하위단에서 엣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클라우드까지 올라가는 이 모든 연결되는 통신은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데이터는 조작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위단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보니까 데이터가 다르더라. 변해져 있더라. 이러면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든 뭐 누가 그러니까 해킹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할 때 그 시스템을 구성해서 보안적으로 얘기할 때는 데이터 조작은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는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데이터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디바이스들, 네. 이 디바이스가 왜 문제냐? 인터넷에 연결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컨트롤러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데 이 구동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외부의 침범이나 외부의 그러니까는 그 외란에 의해서도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가 디바이스 내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된다. 누구나 다 디바이스를 컨택할 수 있는데 이 디바이스의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나 다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마지막 이제 디바이스상에 운영되는 데이터는 기록되어야 되고 저장되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로그 데이터를 남기잖아요. 히스토리가 있어요. 로그를 남기는데 그 로그를 기록도 하고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된다. 이 다섯 가지를 IoT를 말할 때 항상 기본이 되는 조건 다섯 가지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뭐 어떤 회사가 얘기하는 흔히 뭐 우리 회사는 이런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뭐 저런 보안 시스템을 갖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보안 시스템들이 다만 나온 이유가 이 다섯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정리해놓고 보면 다섯 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모든 보안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필드버스만 할 때는 다른 회사 에이직을 썼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시장은 이런 쪽으로 할 것이다 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하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더넷을 지원하는 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멀티 프로토콜로 지원하는 칩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네덱스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네, 95년에 처음 출시된 걸로 기억을 해요. 95년부터 준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20년 넘게. 네. 그래서 2005년에 네덱스라는 칩이 출시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나오는 모든 제품은 네덱스 기반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PC 카드든 인베디드 모듈이든 게이트웨이든 다른 경쟁사 제품이 나오면 참 대체가 쉬운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에이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좀 금방진 얘기인데 네덱스라는 칩을 가지고 이더넷 포드를 하나를 설계를 하면 프로토콜을 어떤 걸 올리냐에 따라서 프로피넷 제품도 되고 이더넷 IP 제품도 되고 이더캣 제품도 돼요. 아, 멀티로 돼 있으니까. 보드 한 장 가지고. 근데 또 다른 기능으로는 마스터도 쓸 수 있고 슬리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보드 하나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쪽에서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칩 하나로 몇 가지 조합의 보드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드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8가지, 9가지의 조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칩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자동화 분야 전체를 참 감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모바일 쪽 이쪽은 뭐 이미 발표되었듯이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데 희한하게 투자가 많은 해에는 장비 개발이 없어요. 투자가 많은 해에는 그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의 수요가 많은 해,
예. 많은 해에는 현업에 모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IoT를 자기 회사로 적용을 시키겠다라든가 아니면은 IoT를 가지고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회사는 올해도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서. 왜냐하면 워낙 화랑이니까 네. 그 인력들을 생산에 투여를 해도 모자란데 빨리 예.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인력을 가지고 다시 뭐 개발에 투자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IoT에 투자하겠다 이거는 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사업 쪽에 그 늘어나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작년처럼 좀 작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IoT에 대해서 해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 공장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필드버스나 리얼타임 이벤트를 국내에 퍼뜨릴 때 그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사실 뭐 학교 쪽이었거든요.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대기업의 뭐 트레이닝 센터라든지 그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쪽에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랩을 만들어서 네. 그 랩을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들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신기술을 가르치는 게 많았었는데, 방향성을 또 예. 제시해주고. 현재 IoT도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은 그 당시에 필드버스나 리얼타임 비즈니스는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쓰면 뭐가 좋습니다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배우려고 그랬는데, IoT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라는 게 사실은 말하기 힘들어요. 워낙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 네. 사용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연수원에서 IoT를 가르치려고 해도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가 있지만 IoT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모으는 것까지는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꾸며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용해서 하면 우리가 뭐가- 클라우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까지는 네. 돼요. 네. 근데 클라우드에서 봤으면 이제 그걸 데이터를 모아서 뭘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의 아이디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랩을 꾸며서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